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파산 15년 경력, 법률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도 말씀드리면서 임대차 보증금이 그 재산가치에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실제로 상담을 오셨던 케이스인데요. 그 임대차 보증금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시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던 분들이 집을 처분하고 월세나 전세로 이사를 가시면서 개인회생 상담을 문의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이 법률 규정을 정확히 모르시다 보니까 처리를 잘못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가 집을 처분하고 임대차로 변경을 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상담 오셨던 분의 사례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셨던 분이셨는데 다행히 집이 처분이 되셨어요. 전국에서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면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에 대부분의 분들은, 특히 지방 쪽에 계신 분들은 그 집을 오래전부터 처분해 보려고 내놓았는데 집이 팔리지가 않아서 이사를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다행히 집은 금매로 잘 처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실수하고 오신 것이 한 가지가, 집을 팔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월세로 이사를 가시면서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집을 처분하고 이사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며칠이 안 돼서 그 계약을 다시 하셔라, 건물주와 다시 하셔서 배우자 명의가 아니라 본인 명의 계약으로 다시 바꿔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좀 그 수치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이 수치는 아니었는데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이고 그 월세로 이사 가시면서 보증금을 5천만 원을 내가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4명의로 보증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서울 지역은 3,700만 원까지 재산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이분의 청산가치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전체 보증금 5천만 원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3,700만 원을 공제하고 1,300만 원이 남게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하시고 오신 것처럼 내가 5천만 원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가 처분했던 그 재산에서 남은 돈으로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을 하셨는데 이게 배우자 명의로 계약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배우자 명의 계약인 경우에는 3,700만 원 그 압류금지 채권을 공제를 일단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전체 보증금 금액에서 절반을 재산으로 잡으라고 하고 계시죠. 그러면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의 절반, 2,500만 원이 재산으로 산정되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4명의로 계약을 했다고 하면 1,300만 원만 재산으로 잡히는데 오히려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게 2,500만 원으로 재산 가치가 상향이 되어서 오히려 변제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법원에서 간행하신 책자에 보면 이런 경우에도 뭐 실질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처분해서 보증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으로 애초에 보고 이것도 압류금지 채권 범위에서는 공제를 해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법원에 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신청하셨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분이 신청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계신지 이거를 보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 재산을 은닉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사건을 검토받으실 때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실익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4명으로 계약을 했다가
채권자들이 압류가 들어오면 뺏기지 않는가? 이런 걱정 때문에 오히려 다른 가족들 명의로 돌려놓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절차 진행 중에 도움이 되지 않으시니까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본인께서 판단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분들은 법원을 속이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분들은 아닙니다. 법률 규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무상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유념하셔서, 내가 최근에 재산을, 집을 처분하고 전월세로 이사하시고 개인회생을 준비하셔야 되는 경우에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